저는 프리시전 고 인공수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예전에도 몇 번 보여드렸었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인공수정체는 모든 거리에서도 잘 보이고 이런 옵틱 피노미넌이 안 생기는 렌즈인데요. 이런 렌즈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회사에서 어코모데이팅 기술을 이용하고 있지만 실제 아직 아이디어란 인공수정체는 생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처음으로 모노포칼 IOL이 해롤드 리들리 경에 의해서 삽입된 이후로 백내장 수술에서 모노포칼 IOL을 사용하는 것이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가 되고 있지만 지금 2024년에도 모든 환자에게 모노포칼만 삽입한다면 너무 시대에 뒤처진 것 같습니다. 근거리 시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특히 디프렉티브 바이포칼 IOL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하이 에드 파워에 의해서 빛번짐이 심해서 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낮았고 이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로 에드 파워 바이포칼이 등장하고 최근에는 트리포칼 IOL이 많이 나오면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트리포칼 IOL이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답이 된다고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연구를 해보면 트리포칼 IOL의 경우 70% 이상의 환자에서 글레어 헬로, 스타버스트를 느끼는 빛번짐을 심하게 느끼고 있어서 이런 빛번짐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도프 IOL이나 모노포칼 플러스 IOL이 등장을 해서 이러한 빛번짐은 없으면서 중간거리 정도 시력을 만족시켜서 많은 선생님들과 환자들도 선호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적인 인공수정체를 향해서 가는 과정 중에 저희가 바이포칼, 트리포칼, 이도프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8월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거의 이제 90가지에 가깝게 근접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리프렉티브 멀티포칼 IOL이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는 불편 때문에 대부분이 디프렉티브 멀티포칼 IOL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앞에 최송 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프렉티브 IOL은 라이트 로스가 꽤 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빛 손실이 없는 리프렉티브 멀티포칼 IOL의 장점이 두 분 선생님께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고 환자가 불편을 느끼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빛번짐인데요. 이렇게 심한 글레어와 헬로가 생겨서 환자분들이 불편을 호소를 합니다. 앞에서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모두 똑같은 디스포톱시아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디프렉티브 IOL의 경우에는 글레어와 헬로가 심하고 약간 막이 낀 느낌이 나서 제 환자분들 일부는 수영장 속에서 물 속에서 눈을 뜨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시는데요. 반대로 프리시전 멀티포칼 IOL의 경우에는 스타버스가 조금 있는 그러면서도 아주 선명한 상을 제시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는 제가 실제 저희 병원에 와서 인공수정체를 선택할 때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환자분이 이렇게 뿌옇게 보이고 헬로가 생기는 것도 괜찮다고 하면 디프렉티브 멀티포칼을 선택하지만 환자분이 근거리 시력을 원하면서 디스포톱시아 적은 걸 원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리프렉티브 바이포칼인 프리시전 멀티포칼을 권하고 나는 빛번짐을 참을 수 없다고 하면 프리시전 고 IOL과 같은 이도프 IOL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도프 IOL에 작용하는 메커니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피놀 이펙트를 이용하는 렌즈도 있고 스페리칼 에버레이션, 디프렉티브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프리시전 고 IOL은 에스페릭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표면이 매끈하여서 모노포칼 IOL과 거의 비슷하여서 구별이 안 되는 형태인데 이렇게 원거리뿐만 아니라 중간거리까지 시력을 개선시키는 렌즈입니다. 옵텍에서는 앞에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리시전 멀티포칼 IOL이 있어서 근거리까지 볼 수 있는 렌즈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프리시전 고 IOL이 나와서 중간거리를 강화한 렌즈가 나왔는데요. 모노포칼 IOL과 비교하여서 중심 주변부로 갈수록 디옵터가 점차적으로 변화를 하여서 포칼 랭스를 늘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되는 옵티컬 특징에 대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광학부의 중심 2mm까지는 모노포칼 IOL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원거리 시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명한 원거리 시력을 제공해주고 있고 2mm와 3mm 사이에는 파지티브 스페리칼 에버레이션을 가지고 있어서 포칼 랭스를 늘려주어 중간거리까지 잘 보이게 하면서 중간 부분이 원거리에 잘 보이게 되어 있어서 퀄리티 오브 비전을 유지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mm와 4mm 사이에는 네거티브 스페리칼 에버레이션을 가지고 있어서 각막이 가지고 있는 파지티브 스페리칼 에버레이션을 고정을 하고 있는데요. 왜 3에서 4mm 구간에만 네거티브 스페리칼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연구했던 내용인데요. 각막은 중심보다 주변부로 갈수록 파지티브 스페리칼 에버레이션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분이 동공 크기가 작다고 하면 파지티브 스페리칼 에버레이션이 적은 부분만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각막이 가진 스페리칼 에버레이션의 영향은 적고 동공이 커질수록
포지티브 스페리컬 에버레이션 영향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공수정체가 네거티브 스페리컬 에버레이션을 많이 가진다고 100% 부정한다고 좋은 것보다는 동공 크기가 일반적으로 2.5에서 3mm 이내 사이에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네거티브 스페리컬 에버레이션이 각막의 포지티브 스페리컬 에버레이션을 교정하려면 동공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3에서 3.5mm보다 큰 경우에만 네거티브 스페리컬 에버레이션을 넣는 게 효과가 있고, 대부분의 환자는 4에서 5mm보다는 작은 동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mm보다 큰 구간에서는 내가 그 포지티브 스페리컬 에버레이션을 교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리시즌 고 IOL은 3에서 4mm까지만 네거티브 스페리컬 에버레이션을 가지고 있어서 효과적으로 그 각막의 구면 수치를 이제 고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또 이제 주변부 4mm 주변부에서는 뉴트럴한 값을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에이스페릭 렌즈의 경우에도 뉴트럴한 경우가 있고, 네거티브 스페리컬 에버레이션이 마이너스 0.17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마이너스 0.27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마이너스 0.27로 클수록 각막의 스페리컬 에버레이션을 다 규정해서 좋을 것 같지만, IOL이 0.5mm만 디센터 되더라도 이제 IOL의 주변에 있는 네거티브 스페리컬 에버레이션에 의해서 오히려 하이오드 에버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각막이 주변으로 갈수록 스페리컬 에버레이션이 커지는 것처럼 IOL의 네거티브 스페리컬 에버레이션도 주변으로 갈수록 크기 때문에 IOL이 디센터레이션 됐을 때 이러한 주변부의 높은 네거티브 스페리컬 에버레이션이 하이오드 에버레이션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프리시즌 고 IOL은 중심에서 4mm까지만 네거티브 스페리컬 에버레이션을 가지고 있고 4에서 6mm에는 뉴트럴한 형태이기 때문에 IOL이 디센터 되는 경우, 그래서 조율이 약하거나 또는 앵글 카파가 큰 경우, 이런 경우에도 관용성이 매우 우수한 렌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시즌 고 IOL이 가지고 있는 에이스페리컬 형태는 중심부는 모노포칼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수한 원거리 시력을 그대로 제공을 해주고, 2에서 3mm 사이의 포지티브 스페리컬 에버레이션에서 포칼 랭스를 늘려주어서 중간 거리를 향상시켜주고, 각막의 포지티브 스페리컬 에버레이션은 3에서 4mm 차이 구간에서만 보정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보정을 해서 IOL이 디센터 되더라도 아주 관용성이 우수한 렌즈가 되겠습니다. 인공수정체의 과학적 특성을 확인해 보려면 이제 벤치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포지티브 USF 레졸루션 테스트 차트는 저희가 환자분 시력을 측정할 때와 동일하게 흰색 배경에 검은색 스트라이프가 있는 형태의 시표입니다. 이제 모델아이에 모노포칼 IOL, 아이엔스 그리고 프리시즌 고 IOL을 각각 놓고 실제 우리가 환자 시력을 측정하듯이 원거리 6m에서부터 시표를 점점 가까이 이동하면서 이미지를 측정을 하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 USF 레졸루션 차트 안에는 위에 있는 그룹 넘버와 옆에 이제 엘리멘트 넘버가 있는데요. 이 숫자가 커질수록 이 시표의 크기는 작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표의 크기는 이렇게 지수함수 형태로 작아지게 되는데요. 이 시표의 크기를 로그 스케일로 변환해 보면 선형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실제 우리가 시력을 측정하는 그의 표준 시력표로 되는 ETDRS 시력표가 로그 스케일로 감소되는 것과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표의 크기를 알게 되면 이 시표는 아디다스 마크처럼 3개의 검은색 선이 있는데요. 이걸 사이클로 본다면 하나의 검은색과 하나의 흰색이 하나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3개의 검은색 스트라이프는 2.5 사이클에 해당이 되고, 이 시표의 두께가 우리가 바라보는 비주얼 필드에서 1분에 해당되는 두께를 가지고 있다면 이 2.5 사이클은 5개의 검은색, 흰색이 합쳐서 5개가 있기 때문에 5분에서 2.5 사이클이 있어서 여기 11을 곱하면 60분 1도 안에는 30 사이클이 있는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30 사이클 퍼 디그리로 환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30 사이클 퍼 디그리가 우리가 익숙한 스넬렌 시력표의 1.0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15 사이클 퍼 디그리는 0.5, 7.5 사이클 퍼 디그리는 0.25에 해당되어서 일반적으로 옵티컬 벤치 테스트는 7.5와 15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아이의 3가지 인공수정체를 각각 놓고 얻어진 이미지에 매틀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MTF 커브를 해서 어떤 게 선명한지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네,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보시면 위쪽이 이제 시표의 거리이고 왼쪽부터 모노포칼, 아이엔스, 프리시즌 고 IOL인데요. 원거리에서는 모노포칼이 잘 보였지만 중간 근거리가 갈수록 가장 왼쪽에 있는 모노포칼 IOL이 흐려지고 아이엔스와 프리시즌 고가 조금 더 선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이어서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래서 전체 표로 해서 다시 보여드리면 첫 번째 줄이 모노포칼 IOL, 중간이 아이엔스,
제일 마지막 줄이 프리시즌 고 IOL입니다. 원거리 3.4, 1.7m에서는 세 개의 시표가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나마 조금 INS가 흐려 보이는 듯한 것을 알 수 있고 60cm, 42cm, 30cm로 갈수록 모노포칼은 거의 흐려지고 INS와 프리시즌 고는 선명함이 유지되는데 조금 자세히 비교해 보면 그 INS보다는 프리시즌 고의 숫자가 좀 더 선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시표에 MTF 커브, 그 MTF 값을 측정해 보았을 때 결과를 보여드리면 왼쪽이 15사이클 퍼 디그리, 오른쪽이 7.5사이클 퍼 디그리에서 구한 겁니다. 15사이클 퍼 디그리에서 측정한 것을 보시면 원거리에서는 회색깔로 나타나 있는 모노포칼이 확실히 잘 보이고 두 가지 이도프 IOL, 인터미디에이트 인덴스드 IOL을 비교해 보면 프리시즌 고 IOL이 원거리에서도 우수한 것을 볼 수 있고 중간거리와 근거리로 가면 모노포칼이 확실히 시력이 떨어지고 여기 15사이클 퍼 디그리에서는 INS와 프리시즌 고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중간거리 시력을 보여주면서 프리시즌 고가 조금 우수한 결과를 보입니다. 7.5사이클 퍼 디그리는 이제 스넬렌 시력표로 0.2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원거리에서는 프리시즌 고와 모노포칼 IOL이 우수하고 중간거리와 근거리에서는 프리시즌 고 IOL이 INS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여서 저 일상생활에서 큰 사물을 보고 큰 이제 간판 글씨 같은 걸 볼 때는 프리시즌 고, 그리고 가까운 거를 봐도 큰 글씨의 책을 읽을 때는 프리시즌 고가 INS, IOL보다 우수한 결과로 설명이 됩니다. 이제 임상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프리시즌 고 IOL이 나왔을 때 독일과 한국, 스페인에서 8개의 기관에서 다기관 임상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연구에서 32명 64안이 등록이 되었고요. 수술 후 한 달째까지 시력을 평가하였습니다. 환자가 나이가 너무 많거나 퓨필이 2mm보다 작은 경우는 제외가 되었고 수술 한 달째 원거리 시력 그리고 중간거리는 80cm와 66cm에서의 거리를 측정하였고 그리고 환자의 만족도와 포틱 피노미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수술 후 평균 굴절 이상은 마이너스 0.12 디옵터로 거의 에메트로피아에 가깝게 결과가 나왔고 IOL 계산을 해보았을 때 88% 거의 90% 환자가 IOL 도수 오차가 0.5 디옵터 이내로 굴절 오차를 보여서 IOL의 옵틱의 퀄리티가 아주 우수하고 처음 나오는 시장에 나온 렌즈여도 회사에서 제공하는 IOL 상수를 사용했을 때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환자의 원거리 시력은 나은 시력이 0.9를 보였고 양안으로 보면 나은 시력 1.0을 보였으며 66cm와 80cm 중간거리에서 모두 원거리로 교정을 하였을 때도 0.7 정도로 우수한 중간거리 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환자의 만족도를 보면 원거리에 대해서는 100% 모든 환자분들이 매우 만족을 보였고 중간거리에서는 2명을 제외한 93%의 환자에서 매우 만족도를 보였으며 야간 운전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야간 운전에도 만족을 보였습니다. 그럼 헬로, 글레와 스타버스와 같은 이런 빛번짐이 생기는지 알아봤을 때 전체 환자의 85%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고 12%와 3%에서 각각 가끔 종종 이렇게 글레어나 헬로가 보인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프리시즌 고 IOL은 에스페릭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중심부는 모노포칼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모노포칼과 동일한 원거리 시력을 제공하면서 2에서 3mm에 있는 파지티브 스페리칼 에버레이션으로 INS보다는 조금 더 우수한 중간거리 시력을 제공해주고 그 네가티브 스페리칼 에버레이션이 광학부의 3mm에서 4mm 사이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각막의 파지티브 스페리칼 에버레이션을 보정하면서도 IOL이 디센터레이션 되거나 그리고 앵글 카파가 큰 경우에도 아주 가용성이 우수한 렌즈가 되겠습니다. 옵티컬 벤치 테스트로 디포커스 컵을 그려보면 특히 글씨가 시표가 큰 경우에는 프리시즌 고 IOL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임상 연구에서는 원거리에서는 매우 우수한 1.0 시력을 보였고 중간거리에서는 0.7 이상의 시력을 보였으며 디스포톱시아를 호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환자의 대부분이 매우 만족을 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네,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멀티포칼 IOL을 삽입하고 환자분들이 이렇게 글레어 헤일로로 불편을 느끼게 되는데요. 디프렉티브 멀티포칼을 아직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렇게 심한 빛번짐을 느끼는 것과 비교하면 이렇게 선명하면서도 아주 마일드한 빛번짐이 있는 리프렉티브 멀티포칼 IOL을 권해드리고 있으며 이런 식으로 환자분들께 수술 전에 각 렌즈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빛번짐이 생기는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모노포칼 IOL만 사용하다가 바이포칼, 트라이포칼, 이도프 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렌즈 중에서 옵텍사에서 나온 프리시즌 멀티포칼, 아티 플러스, 그리고 프리시즌 고 IOL이
가장 아이디어한 인공수정체로 가는 길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